낮에도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태백산 줄령. 아름드리 노성이 우거진 능선을 따라 바우는 지게 위에 노모를 태우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국법에 따라 늙은 어머니를 산 정상에 있는 고려장터에 두고 오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 때는 원나라 지배하에 있던 고려 말, 오랜 전쟁의 후유증과 원나라의 수탈로 국고는 바닥나고 가뭄과 기근이 겹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나라에선 궁여지책으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깊은 산에 버리라는 보고문을 내렸다. 이른바 고려장이라 불리는 비정한 법령이 공포된 것이었다. 아들도 말이 없고 지게 위의 노모도 말이 없었다. 묵묵히 걷고 있는 바우의 발길에 툭 하고 솔가지 하나가 떨어졌다. 바우는 아까부터 지게 위의 노모가 솔가지를 꺾어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어머니, 왜 자꾸만 솔가지를 꺾어 길에 뿌리세요? 아들의 물음에 노모는 조용히 대답했다. 얘야, 네가 나중에 돌아갈 때 날은 저물고 숲은 무성한데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땅에 떨어져 있는 솔가지를 따라가면 무사히 집에 갈 수가 있을 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우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발길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늙은 어머니는 죽으러 가면서도 오직 자식 걱정뿐이었다. 어머니. 바우는 지게를 받쳐놓고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아무리 국법이 지엄하다 해도 도저히 어머니를 산에 버려두고 올 수는 없었다. 설사 이 한 목숨을 잃는다 해도 어머니를 지키리라. 이렇게 결심한 바우는 숲속에 있는 동굴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곰이 살다가 버리고 간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였다. 노모를 굴 속에 숨겨놓은 바우는 나무한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찾아가 음식도 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드렸다. 이 무렵 나라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원나라 사신이 3가지 수수께끼 문제를 들고 와 한 달 내에 그걸 풀지 못하면 쌀 10만 석과 처녀 5천 명을 공료로 바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라는 것이 하도 괴이해 나라 안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과 대신들을 총동원해 지혜를 짜내보았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 생각도 못한 조정에선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에겐 큰 포상을 하겠다는 방을 붙였지만 그 누구도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이 없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또다시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야 한단 말인가. 기한이 다가올수록 임금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었다. 내 안색이 좋질 않구나. 혹여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노모는 걱정스런 얼굴로 아들의 기색을 살폈다. 자신으로 인해 행여 아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 노모는 오직 그 걱정뿐이었다. 지금 원나라 오랑캐 놈들 때문에 나라 안이 온통 들끓고 있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원나라 사신들이 수수께끼를 들고 왔는데 나라 안에 그걸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큰 걱정이랍니다. 그걸 구실로 쌀 10만 석에다 죄 없는 이 나라 처녀 5천 명을
원나라로 끌고 가겠다지 뭡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래 그 수수께끼란 게 도대체 뭐냐? 노모가 관심을 보이자 바우는 정색을 하고 수수께끼를 한 가지씩 늘어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양쪽에 두께가 똑같은 단목나무 둥치가 있는데 어느 쪽이 뿌리고 어느 쪽이 가지인지 알아내란 것입니다. 그야 물에 담가보면 알 수 있지. 아니, 어떻게요? 물속으로 기우는 쪽이 뿌리니라. 아이고, 참, 그렇겠네요, 어머니. 바우는 무릎을 쳤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예, 크기도 생김새도 똑같은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손은 절대로 대지 않고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가려내 보는 겁니다. 아이고, 말은 이빨을 봐야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손을 대지 못한다니.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게 뭔데요? 사흘을 말을 굶겼다가 먹이를 주면 나중에 먹는 쪽이 어민이라. 아, 어머니, 그럼 이 세 번째 이 문제는요. 긴 대롱 속에 구불구불 요철이 심한 구멍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실을 꿰는 방법은요. 이건 좀 어렵겠죠? 그거는 개미 허리에 명주실을 매고 구멍 속에 꿀을 흘려 넣어두면 개미가 꿀을 빨려고 구멍 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 그럼 자연히 실을 꿰 수가 있겠네요, 어머니.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어버리는 어머니를 보며 바우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어서 속히 가서 태수님께 알려야겠어요. 바우는 어머니의 양식을 챙겨드리고 허겁지겁 길을 떠났다. 바우로부터 수수께끼의 해답을 들은 태수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우리 고을에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아, 그대로 인해 원나라의 공물과 공료를 바치지 않게 되었으니 나라의 경사로다. 내 임금님께 아뢰어 그대에게 포상금과 함께 큰 벼슬을 내리도록 하겠네. 그 말을 들은 바우는 태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대수 나으리, 소위는 상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할 몸입니다요. 벌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문제를 푼 것은 소인이 아니라 실은 이른이 넘은 제 어머님이십니다. 고려장을 해야 할 어머님을 숨겨두고 있었으니 소인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뭐라고? 70노인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크게 놀란 태수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은인이니 예를 다해 노모를 모시고 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우가 관원을 대동하고 동굴로 달려와 보니 노모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바우가 양식으로 챙겨준 감자와 고구마가 한 알도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노모는 자신으로 인해 자식이 화를 당할까봐 음식을 끊고
굶어 죽은 것이었다. 어머니! 싸늘한 노모의 시신을 부여안고 바우는 통곡을 했다. 이 일을 알게 된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학식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경륜과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 고려장을 폐지했다고 한다. 고려장은 우리나라 정사에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사나 전설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곳곳에는 고려장을 암시하는 지명들, 이를테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례비 마을, 노인을 버린 곳이라는 노사암, 고려장터, 이런 지명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고려장이 실제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를 버리는 이 끔찍한 습속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었기 때문에 사스의 기록에서 삭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노인이 무능하고 쓸모없게 생각된다고 해서 모두 제거한다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전해오는 이 전설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젊은 에너지와 지식도 필요하지만 노인의 오랜 인생 체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경륜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전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